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으며 정부의 착한 임대인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말 기준 5,195명이 임대료를 인하했고 약 4만 3천 개 점포가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 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1, 2인 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전월세 거래 7만 5천여 건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해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와 현장 조사가 이달 10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재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 탈법적인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는 표본 조사이며 단속이 아닌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을 내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더 길어진다면 착한 임대인 운동도 마냥 바라기만 할 수는 없겠죠. 임대인들이 마음 놓고 착한 임대인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열려 있으니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하단에 스트리밍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를 내리게 해주는 레인메이커처럼 저희가 이제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단비 같은 투자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이제 서울의 부동산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하기에는 우리가 뭐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정말 좀 힘들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중심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면 정말 뿌듯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인데요. 두 지역 오늘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용산구의 한강로 1가 삼각 지역 쪽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옆에 서울역 쪽에 바로 붙어 있는 중구 바로 중림동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서울의 중심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개요통에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중구 중림동인데요. 2호선, 5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충정로역 역세권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8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중구라면은 서울의 중심이고 또 서울의 중심 곳곳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자, 중구 중림동입니다. 입지하고 호재 만나볼까요? 네, 중구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사실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땅치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부동산이나 매물들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죠.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또 그만큼 원래 원주인들이 내놓지 않는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특히 이 중심 지역 중에서도 중구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그동안 매물이 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좀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투자를 하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제 중구 중림동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지역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이제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인 충정로역과는 도보 5분 거리에 아주 좋은 위치에 갖고 있죠. 거의 뭐 대부분이 그 역세권입니다. 중구 중림동은요. 그리고 중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위에 이제 시청과 강화문 을지로 여기와 이제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그리고 업무단지로는 이제 공덕 업무단지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중구 중림동은 사실 여기 직장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곳이고 많은 그 직장인들과 관공서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또 마포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뉴타운 과 맞닿아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서대문구죠. 이름은 부가현인데 서대문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제 서울역과 기점으로 해서 용산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개발 호재가 있는 가장 핫한 강북의 지역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중림동을 이렇게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주목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매물들이 나오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나중에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곳이죠. 그리고 이 서울의 공급 문제는 여러분 뭐 단기간에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재개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건 역시 지금은 아직 신청 단계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서울의 부동산을 내가 특히 역세권에 갖고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초과 수익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마 전 국민이 알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중림동 제가 왜 이게 주목을 하냐? 우선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 사업들이 주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대문구와 그리고 마포구와 인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레프 아시죠?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현 뉴타운 3구역이었던 곳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곳은 지금 뉴타운이고요. 그리고 아현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역 지정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현 뉴타운 2구역과 3구역, 1구역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2구역과 3구역이 또 지금 열심히 지금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면은 거의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만 해도 한 2만 세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현 1구역 뭐 잘 아시죠? 여기 기생충의 그 돼지 슈퍼 촬영지입니다. 자, 중림동은 바로 이러한 정비 사업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충정로역이 붙어 있는 이 중림동 자체로서도 굉장히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구역에서 지금 정비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중림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역세권과 딱 붙어 있는 쉬프트 개발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화에서 올 매입 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매물 없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정비 예정구역 여기 이제 398 지역인데 여기도 매물이 없죠. 그러나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 지역에서 사실 소규모 1000세대 이하의 소규모로 이루어지지만 이게 복합 개발이 들어가는 굉장히 상업지와 연결된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고 여기는 이제 주택 재개발인데 이렇게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도 상당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이 또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역도 한 도보 10분 거리로 상당히 가까운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역에는 뭐 교통이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1호선과 4호선, 공항철도,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또 KTX가 쓰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는 5개 노선이 더 추가가 되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중림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역에 교통 호재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서울역에는 이 북측, 서측, 동측 세 군데에서 지금 개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측은 뭐 북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랜드마크 사업이 일어나고 업무단지 이렇게 생기고요. 서측도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그런 재개발 사업들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측은 알고 계시지만 동자동과 후암동, 특히 서후암동을 주변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 서울역 주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이제 남대문과 또 복내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강남은 민간 투자 개발이 굉장히 많고 강북은 공공 투자 개발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업성은 강북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역 주변에 있는 이 남대문 재개발, 복내 재개발 그리고 서울역 주변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민간 투자입니다. 그래서 복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북부 역세권 개발에 같이 그 수주전에 참여했던 메르츠금융 같은 경우에도 2,000평을 매입을 해서 이곳에 그 사옥을 짓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서초문 호화마톨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앞으로 세계동의 50층 규모로 이곳에 또 새로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사옥들을 계속 서울역 주변으로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그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가장 지금 핫한 지역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호텔이 2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피스와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4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서울역과 교통망과 연결된 많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관광산업의 어떤 그러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가장 빠른 랜드마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지하에 이제 서울역에는 환승역이 다시 건설이 됩니다. 현재 이 서울역이 지금 7개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 추가로 5개 노선 들어옵니다. 근데 이 5개 노선이 그냥 노선들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노선들이죠. 신분당선이라든지 신안산선 그리고 GTX B노선 이렇게 들어옵니다. GTX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과 그리고 청량리역을 지나는 바로 그 대표적인 노선들이 되겠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서울역에 사실 환승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환승하려면 11분 이렇게 걸리는데 이런 복합 환승센터 생기면 3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일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역을 통해서 환승을 한다. 그리고 이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쉬어갔다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하상권이 크게 발달한다. 지하상권이 발달하고 그 위에도 상권이 발달하면 어떻게 된다? 지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것에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노선들이 다 착공에 들어갔는데 특히 이제 3개 노선들 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강남 노선이죠. 강남역에서 지금 신용산역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노선이 되겠고요. 2023년, 2025년 이렇게 지금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A노선 역시 가장 빠르죠. 삼성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송파권역 그리고 삼성동 요 일대 업무단지와 바로 직연결이 되죠. 그래서 업무단지와의 연결성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산선도 지금 들어오는데 대림 구로 디지털 단지부터 여의도, 공덕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업무단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업무단지와 또 그 주의 배후 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가장 주요 노선이고 돈을 나르는 노선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이어서 시세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1.5룸과 그리고 2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3억 5천부터 3억 9천까지 1.5룸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억 7천대, 7천, 8천 이렇게 해서 한 2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지금 전세가 2억 2천에서 3억 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게 준공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전세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투자 환경은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의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봤습니다. 이미 착공 중인 철도 호재만 3개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중구 중림동, 서울역 역세권 근처인데 또 서울역 근처에 민간 재개발이 사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숨겨진 재개발지로 보입니다. 자,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지하철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 충정로역과는 도보분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서울역과는 한 도보 10분 정도 편안하게 걸으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중림동의 이 작은 땅에 지금 2개의 민간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림동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지금 이 그 물건이 속해 있는 다른 지역들도 정말 노후가 됐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유, 이렇게 노후도가 심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바로 그런 지역, 그리고 아현동, 북아현동 모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주변의 호재다 보실 수 있겠고요. 서울역 자체에 북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중림동 자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정말 희소성을 갖고 있는 신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나중에 개발까지 아주 편안하게 관리하시기에도 편하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겨진 재개발지 근처 구역 개발의 압력까지 커지고 있는 중구 중림동에서 만나보는 1.5룸과 투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인데요. 4호선, 6호선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삼각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6억 5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많이 없으신 분들도 용산에 대한 호재는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기 지역은 용산으로 가볼 텐데 삼각지역 역세권은 어떨까요? 네, 용산 주변에 그 서빙고동이나 이런 데 아파트 투자하시면 좋겠지만 투자 금액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건 좀 많은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용산은 정말 투자하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 그 아파트 하시는데 사실 서울권의 아파트에 갭 투자가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 환경으로서는 좋아지는 갭이 줄어들게 되면 좋지만, 그래도 이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9억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갭을 하더라도 우리가 현금 4억은 갖고 있어야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산에 들어가려면 원래 한 2억, 최소 2억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용산은 나중에 아파트로 재개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용산 민족공원이 됐을 경우에 주변이 정비 사업이 를 통해서 상업시설,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입지만 잘 고르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못지않다 이런 지역이 또 용산 그 중에 용산이 또 꼽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오늘은 이제 삼각지역 주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왜 유명하냐? 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수요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왜 소개드리냐? 여기와 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약간 비껴난, 그래서 모든 혜택은 같이 누리고 시가 상승도 같이 누리는데 투자는 또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삼각지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서울역과 용산역 이렇게 기점으로 이 트라이앵글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용산 민족공원과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삼각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족공원과 그 주출입구가 또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데, 그쪽에 그 상업시설들이 또 개발될 수 있는 것은 또 삼각지역 이쪽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서 개발에 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각지역의 교통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역과 4호선 연결되어 있고 또 6호선과는 공동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자, 신안산선 그리고 신분당선들 그리고 서울역의 모든 그런 GTX 노선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지역이 갖는 이런 교통 환경이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저기 신분당선과 그리고 GTX A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여기 주요 노선들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2023년부터 2025년 이렇게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1조 6천억 규모로
지상 31층까지 이렇게 건설이 됩니다. 하나 컨소시엄에서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서울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업무단지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 그다음에 남대문과 명동에서 들어오는 7017 보행로를 따라서 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남산과 서울역 그리고 용산민족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 보행축에 어떤 휴게실 역할을 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서후암동 이쪽 개발을 여러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용산민족공원에 있는 그린웨이, 그러니까 남산에서부터 서울역 그리고 용산민족까지 이어지는 그 녹지 보행축이 있는데 그 출입구가 되는 곳이 바로 서후암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지금 활발히 특별계획구로 지어져 있죠. 그래서 7개의 획지로 나눠서 이곳에 지금 추진위는 이제 1구역만 세워져 있지만 여기가 이제 개발 제한구역으로 3년 동안 묶어놨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이제 용역을 다시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에 확실하게 내년 말부터는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뭐 주택 재개발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업무시설, 복합시설. 현재도 이 대로변 쪽으로는 굉장히 높은 빌딩과 호텔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와 복합 그리고 서울역과 연계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이 되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녹지부행축 이렇게 여러분 개발 계획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삼각지 요 한강 1구역 일가 쪽에는 지금 158 재개발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죠. 그 반대 이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데 갭 투자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물건이 정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소하다. 1년에 하나씩 나올까 말까 뭐 이런 그런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공 재개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캠프킴 요 부지에는 뭐 3,100세대 짓는다고 하는데 아직 주민들하고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원효로 일가, 청파동 일가가 대표적으로 이제 요번에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공공재개발 그거에 되면 이 일대가 많이 개발이 돼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공재개발 투자할 거를 또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공재개발 신청을 한 거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지역들에 있어서 이제 권리 산정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고일로 되는데 그게 올해 9월 21일입니다. 이때까지 준공이 나고 이때 소유권 이전을 한 것만 한해서 그것을 원주민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공공재개발 허술하지 않습니다. 조합승계 이런 거 투기 방지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승계를 받은 자는 일반 분양가도 아니고 시세대로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 부분을 또 챙겨 가셔야 되고 제가 좋다고 한 거는 이전에 개발 계획이 잡히기 전에 투자해 놓은 분들이 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개발이 돼서 생기게 되면 주변 지역들이 뭐 편의시설, 인프라들 이런 게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주변 지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의 개발 압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용산민족공원도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자역부터 그리고 구로역, 그러니까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나는 이게 뭡니까? 예, 경부선입니다. 경부선에 지하화 사업이 발표가 됐죠. 이거는 이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하고 조금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위에 이제 철도를 없애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녹지 공원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지하나 그 주변 지역들을 바로 이제 주거와 그리고 상업시 복합시설 이런 걸로 만든다는 겁니다. 역세권 개발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제 개발이 시동에 걸렸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민족공원.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거 갖고 그렇게 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숲의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숲이 지금 용산민족공원이 우리가 개발이 되면 88만 평인데 서울숲이 여기에 서울숲이 한 7, 8배 됩니다. 그리고 요게 땅 자체가 용산구의 반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여의도의 섬만한 크기죠. 그리고
지금은 서울숲이 생겼을 때 주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과 뭐 단독주택, 뭐 다세대 주택이 할 거 없이 정말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뭐 트리마제라든지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 이런 것들이 지금 강남구가 아닌데도 서울에서 한 뭐 5, 6위권으로 이렇게 선호되는 아파트가 있는 것은 뭐냐? 네, 바로 공원 때문이죠. 그리고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영국의 하이드파크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주변 지역들에 있는 주택들이 수천억에 갑니다. 네, 정말 그런 걸 보시면 이곳은 또 특별법으로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자초될 일은 없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도 적극 협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분명히 용산 개발에 대한 거를 갖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산은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꼭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의심은 거두시고 일단은 내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이 지금의 투자자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용산구 안에서 공공재개발지에 투자할 시점이나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용산 안에서 이 재개발지, 공공재개발 예정지 근처에 투자를 하는 게 유익하다고 하셨는데요. 자, 용산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훌쩍 너무 올랐으니까 저희가 좀 대체해서 투룸 주택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세하고요. 어떤 전략 필요해 보이나요? 네, 투룸 기준입니다. 12평, 13평이죠. 6억 5천에서 6억 6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임대가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임대를 끼고 하시면 1억 9천에서 2억 원, 사실 원래 한 3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억 원 이하로 이렇게 여러분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략 가보시면 4호선, 6호선 더블역세권, 삼각지역, 도보 3분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삼각지역에서는 용산, 서울역, 신용산 모두 연결되고 이 용산, 서울역, 신용산에서 뭐 신분당선의 GTX, AP노선, 신안산선 다 들어오죠. 그래서 가장 초역세권의 입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이 집가 상승에 대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경부성 지하와 직접적 수혜지가 되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개발되면 가장 큰 주출입구로서 상업지든 주거 복합이든 그런 개발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초과 수요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 안에서 삼각지역 역세권에서 분양 가격 2억 원 아래로 만나볼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권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군 좋은 강남권 3룸 주택의 소액 투자 전략을 전화 1:1 상담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주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놀이는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8%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불안감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이번 달 11월에 전국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 해가지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팀장님께서 좋은 정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신경제 중심지로 또 떠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이곳 GTX-C 노선이 들어오는 곳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곳 중 한 곳이고 또한 지역 개발 호재 또한 많기 때문에 이곳 소개시켜드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연미동인데요. 연미동 같은 경우 연미 4구역 또 재개발과 또 그 주변에 이러한 그 개발 호재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그 구역 지정을 또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받고 있는 지역이어서 오늘 이 두 곳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과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주변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2억 7,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북 지역, 특히 이 동북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저희가 만나볼 곳이 도봉구인데 요즘 이 주변 분위기 어떨까요? 예,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에 서울시에서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집중 조성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서 서울 외곽 지역에 배드타운으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혀 있던 지역인데요. 현재는 그러한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는 또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이며 신경제 중심지로 좀 떠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이곳 창동은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10년 이상 지속 상승 중이고요. 또 노후화된 건물들이 90% 이상 존재하고 있어서 신축의 희소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창동역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또 기본적인 동시형 생활주택이나 신축 빌라들이 없는 부분에서 희소적인 측면에서도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보시면요, 또 1호선과 4호선이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4호선 다음으로 있는 정거장인 노원역을 통해서요, 또 의정부와 또 강남으로도 쉽게 접근이 또 가능하고요. 지하 사업 중인 그 동부간선도로와 또 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하신다면요, 서울 중심부와 또 경기 지역까지 또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또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활 인프라를 보시면 창동 상계 주변으로 또 대형 마트인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있고 또 영화관과 백화점, 또 먹자골목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창동 상계 지역은 학군으로서도 또 손색이 없는 지역인데요. 그것도 4개의 초등학교와 또 2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 등 풍부한 학군 수요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으로 중랑천 수변공원과 또 북한산, 수락산, 도봉산 등 또 이런 산과 또 공원과 또 녹지의 접근성이 또 우수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도봉구 하면은요, 저희가 주거지로 알려진 지역인데 이제 딱 거기까지의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저희가 함께 가보는 창동역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까요? 예, 창동에서 말씀하셨듯이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동 상계 지역은 주거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업무 시설이나 또 이러한 문제를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서울 아레나와 창업센터가 또 들어옴으로써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
또 상계 이 주변에 그 대형 상권 밀집 지역을 신경제 중심지로 본격 개발한다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게 창동에 또 새로운 마크가 될 그 K-팝 전문 공연장인 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1월 그 준공이 예정이 돼 있고요. 문화체육시설부지 또 5만 제곱미터 및 또 약 그 2만여 석의 그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약 250만 명의 그 관람객이 또 예상이 되고요. 약 300여 개의 또 문화기업가 약 그 13,000여 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또 생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로 인해 그 도봉구 창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그 K-팝 전문 도시로서 또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창업센터 및 그 문화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또 대직 음악 콘서트 또 뭐 주중 쇼케이스, 팬미팅 등 그리고 뮤지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공연장도 약 2,000여 석이 또 따로 구성이 되고요. 그 한국 그 대중음악의 또 명예의 전당과 또 K-팝 그 특별 정신관 그 뮤지엄 샵 등 대중음악 지원 시설도 또 전시관 등이 또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과 또 유동 인구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창동 차량기지가 또 남양주 철마산 그 차량기지로 옮겨가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 두 부지가 의료와 또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그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개발 방향을 또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또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그 시설 기업 등을 그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와 또 양질의 일자리는 그 주변의 인프라 시설과 맞물리면서 또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창동 상계 지역은 교통 호재 또한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 이미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동부가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동북부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점, 즉 강남으로 접근성, 또 3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부분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창동에서 강남까지 약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창동 상계 그리고 그 영동대로 마이스를 잇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서 강북, 강남 균형적인 발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를 그 지하하면서 그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일대는 그 여의도 공원의 약 10배 규모로 친환경 그 수변 공원 또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팍세권이라 불리는 수변 공원이 생김으로써 그 산책,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형성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로 2021년 착공 목표인 GTX 신노선을 기점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GTX 신노선으로 창동역 삼성역 간에 현재 60분대에서 10분대로 또 창동에서 수원역까지 현재 한 10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될 것 같고요.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까지 약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동역 4호선과 또 당구개역 그 지상철도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지하 사업도 검토 중이고 그 남양주 진접 지역으로 이어지는 4호선이 그 진접선이 내년 5월 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 4호선 그 남양주 지역으로 지하철이 연결되면은 별내 진접 지역에서 오는 또 유동 인구와 일자리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TX-C 노선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또 판단이 되고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 지역 중 하나이고 도심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그런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이곳 도봉구 창동도 받을 수 있고 베드타운에서 그 벗어나 신경제 중심지로 탈피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또 GTX와 또 뭐 동북선 다양한 개발 호재 등이 있기 때문에 또 소액으로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동역, 노원역, 상계역을 중심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새로운 신경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소식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는 물론이고 창동역 주변에서 뭐 GTX-C 노선이라든가 교통 호재까지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시세 궁금해지는데 소액 투자, 3룸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 얼마 정도일까요? 예, 가격을 설명드리자면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약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어떻게 변모해 나갈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대비 저렴한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으로 3룸 가격이 2억 7,500에서 2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대략적으로 500에서 3천만 원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월세 생각하시면요. 대출 금액 1억 4천에서
1억 1,400에서 1억 2천 정도, 실투자금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3천에서 5천, 월 80에서 90에 그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이 무려 3개인데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50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노도강 중에 도봉구라고 하잖아요. 전략 세워볼까요? 예, 도봉구 창동하면은 서울 중심지에서 좀 멀다. 또 그곳의 가격이 오르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지역 노도강입니다. 이 지역 굉장히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고요. 전세가 또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적은 금액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파르게 발전하는 만큼 가격 오르기 전에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세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에도 꾸준한 인기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역 근처면 주변이 참 활기가 넘칠 것 같은데 입지 조건부터 만나볼까요? 예, 이곳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또 염리 4구역과 그 이대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입니다. 염리동 같은 경우에 그 아현 뉴타운에서 해제된 그러나 이제는 또 사전 그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또 구역 지정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로 강남을 넘어선 공시지가 상승률을 볼 수 있겠고 2017년도, 2019년도에 공시지가 상승률 또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곳 마포구 주요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주변에 그 많은 상권들이 발전하면서 주변에 그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를 따라서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인데 지금도 상권이 잘 갖추어져 있고 더욱 커지는 중이라 강남 못지않은 상승세를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토지 및 인근의 부동산이 올라감으로써 분양가 등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예측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교통을 보시면요, 그 서울의 도심권을 순환하는 2호선 이대역이 또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대 상권이나 이대까지 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도보권에 많은 유동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있고 또 신촌까지 쉽게 또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인근으로 홍대역에서 또 경의중앙선과 또 고항철도를 또 합정역과 충정로역을 통해서 5호선과 또 6호선 환승을 또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또 가리 하나 건너면 그 여러 개발로 인해 핫한 그 여의도와 또 영등포 권역으로도 접근이 또 쉽게 가능하십니다. 또 좌측으로는 상암동 DMC와 수색 역세권 사업, 또 우측으로는 공덕, 용산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성으로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만큼 튼튼한 수요층과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는 토대가 잡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또 연대, 이대, 경기대, 유명 대학들, 또 유명 상권들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임대 놓으시기 좋은 지역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구역 지정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토지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가 서울 안에서 가장 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자, 이대역 역세권, 저희가 좀 가치를 올릴 만한 소식들도 만나볼까요?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호재는 당연히 화력발전소 소식인데요. 당연히가 또 공원화 및 그 문화 창작수 또 조성 사업으로 2016년 말에 운영이 폐지된 지상에 있는 서울 화력발전소 4, 5호기를 공원으로 조성하여서 문화산업 시설로 조성한다는 사업입니다. 올해 말 설계를 착수해서 2022년 개관안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 및 소규모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마포구는 당연히 화력발전소 지하 사업과 연계해 이 지역 일대를 과거 석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또 재태행생 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홍대와 당연히 발전소, 또 한강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역사적 흔적을 기반으로 한 철길 테마거리 또 당인 문화로로 재구성하고 마포구를 대표하는 이런 대규모 공원이 지상에 형성되어진다는 또 내용인데 지상에 있던 그 발전소를 지하로 내림으로써 지상 부지에 대형 녹지공원이 구성이 되어서 삶의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또 워라밸 시대에 전역에 있는 삶
그리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곳을 방문하는 유동 인구 증가로 주변의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그 블록체인 마스터 그 플랜입니다. UN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 중 하나로 그 블록체인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그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포와 개포 지역에 그 5년간 약 그 1,200억을 투자해서 200여 기업이 직접적인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마포 일대에 서울 창업 허브를 시작으로 다수의 창업 공간이 또 들어서면서 이 지역에 그 새로운 창업 중심지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비롯한 관련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그 인재를 육성해 그 서울시를 그 블록체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지역 집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행정 시스템이 또 스마트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인 또 아이언 뉴타운 같은 경우에 2014년에서 2022년까지 그 입주가 그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총 10개 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 18,500가구로서 4인 가구로 잡더라도 약 8만 명 정도가 구성이 좀 되어 있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염리 4구역이 해제가 되었었는데 그 구역 해제가 된 지 5년 만에 재추진되는 곳인데 그 4구역 같은 경우 최근 그 지방자치단 그 단체의 사전 그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 재개발 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타당성 검토가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2호선 인근 그 이대역 인근에 또 4구역과 5구역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요. 또 인근에 또 5구역과 노고산 재개발 등도 일대의 그런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10월, 11월에 그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그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개발 찬반 조사에 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또 구역 그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특수한 호재가 있는데요.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웨딩 거리가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교육특구로 변모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유입 인구로 인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학원 죄송합니다. 교육 관련 공급들이 이곳 웨딩 거리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대치동, 목동 라인에 있던 학원가들이 점점 이 지역을 확정되어서 학원가가 조성이 되면서 또 학군의 수요가 또 상당히 몰릴 수 있는 지역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곳에 살게 되면은 워라밸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도 그렇고 이 이대역 역세권,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 그런지 좀 개발 호재에서도 젊음이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지금 시세가 궁금한데 투룸 기준으로 만나볼까요? 예, 투룸의 가격대가요.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 예상이 되고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투자 가능하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액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실투자금 2억 정도 보유하시면은 보증금 3천에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그런 또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월세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포구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 아이언 뉴타운의 염리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 2015년 그 주민들의 그 반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던 지역입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과 가까워서 그 월세를 놓고 사는 집주인들이 많았던 탓에 유독 재개발에 관심이 없던 지역인데 최근 이화여대 주변으로 그 많은 오피스텔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집주인들이 다시 그 재개발의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염리 4구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또 월세, 전세 모두 투자가 편리한 지역인 점을 포인트로 좀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저희 마포구 염리동 이대역 역세권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2021년 부동산 대전망에 대해서 1대1 무료 맞춤 상담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데 선착순 10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